아니 도대체 메르스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요. 이런 대응법을 썼다는 거예요. 방역보다 그 유가족 모임 통제하세요. 응? 그 자꾸 몰려다니면서 시끄럽게 하지 않도록 잘 통제하세요. 이게 MBN이 확인한 당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록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 유가족 동향 감시를 했다고 보세요. 살려야 한다더니 박근혜 정부의 기막힌 지시를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살려야 한다. 말로는 살려야 한다. 세월호 때도 살려야 한다. 왜 구명조끼 좀 입히지? 네? 살려야 한다. 그래놓고 2015년 5월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하고 6개월간 16,693명이 격리됐으며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38명이 사망한 정말 엄청난 사태였습니다. 확진자 발생 6일 뒤에야 문영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면 보고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용안 뵙기가 이렇게 멀고 어려워서야 세월호 당일에 보고된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예요, 지금. 살려야 한다는 누가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이것도 또 이상하네, 진짜. 살려야 한다. 그래 놓고. 감염병 희생자 유가족이라는 점에서 모임화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청와대 수석비서관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가대상 손배소 추진 그 모니터링 잘해가지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세요. 그리고 지나치게 정부 관심 보이지 마세요. 삼가세요.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휴일 행보 이거 아주 특히 동적 이미지를 강화되도록 하세요.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있는 서울대 병원을 방문해서 아주 동적으로 바삐 움직이는 대통령 모습을 잘 알리세요. 온라인상에 대통령 표면 내용이 있으면은 반드시 찾아내서 위반 경우에 의법 조치하세요. 유가족 동향에 특히 관심 가진 이유는 뭘까요? 국민 동요를 막기 위해서? 정부 상대로 소송을 걸까 봐? 정부 이미지 걱정 때문에 세월호처럼 될까 봐? 들어보실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얼씬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손 씻기라든가 또는 또 몇 가지 건강 그 습관을 잘만 실천하면 메르스 같은 거는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메르스는 말하자면 중동에서 그 중동식 독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로서는 이제 처음 그 독감 종류지만 겪어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처음 겪는 거라서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평소에 음식 골고루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생활 주변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는 이런 그 좋은 습관을 몸에 붙이면은 이런 그 전염병들은 얼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 확인, 예방 홍보와 의료인들에 대한 신고 안내 등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메르스가 확대되지 않도록 어떤 완전한 그 격리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오늘 논의를 하고 또 그 병원이나 또 거기에 관리자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접촉이 있었다 할 때에는 그 확실하게 차단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논의를 해보고 또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홍보를 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늘 짧은 논평 그러나 아주 의미 있는 논평을 주시는 노영희 변호사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세월호 사태에서 교훈을 얻은 것이 아닌가.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아니면 놀랬으니까 그때. 하도 그렇죠. 놀래서. 그리고 본인들이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사전에 차단한다 그런 아주 근원적인 문제점이 나중에 발견될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대처한 것 같고요. 예.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도대체가 이게 지금 수석보고서 회의록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수석 비서관이. 네, 수석 비서관 회의록에서. 그럼 도대체 그 회의록에서 좀 제대로 대처한 거, 국민을 위해서 한 거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까? 왜 맨날 이런 것만 나오는지 정말 제가 너무 속상하고 예. 정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정말 이런 뉴스는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현성 부원장으로 갑니다. 예. 예, 그 당시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게 있어요. 병원이 어디냐? 예. 제발 병원 좀 알려주라. 그래서 자구적으로 국민들이 만들었어요. 병원 지도를. 예, 예.
그래서 국민들 스스로가 여기서 환자가 나타났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자. 그 당시에 사우디에서 온 방역 전문가가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 감염병에서는. 그리고 투명성이 특효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박원순 시장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다녔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때도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2차 감염, 3차 감염이 됐는데도 3차 감염이 돼서야 그때서 대통령이 나타나셨고 저런 이제 그 앵커께서 읽었던 쇼를 하신 거죠. 저는 의문스러운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꼭 이건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 삼성병원은 굉장한 특혜를 받았습니다. 자체 격리를 했어요. 환자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 당시 삼성은 삼성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메르스의 최종 책임자였던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을 제함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가셨어요. 저는 다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뒀으니까요, 이제. 다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박찬호 박사님. 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세월호 유가족들을 감시했잖아요. 그죠? 감시가 따라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특조위까지도 감시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세월호 7시간 실체가 드러날까 봐서 그랬던 거죠. 메르스 때는요. 똑같은 거예요. 혹시 이것도 유가족들이 뭉쳐가지고 무슨 예면은 세월호 7시간 또 메르스와 관련되어 있는 초기 대응이라든지 그 관련되어 있는 정부 또 실체 드러나면 또 큰일인데 어떡하지? 감시해야지. 정말 메르스 같아요. 똑같은 하는 짓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기 차명 기자님.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어요. 네. 어떤 큰 참사가 나타나려면은 그 전에 100여 개의 작은 사건이 나타났고 또 그 전에 900개의 아주 단서들이 보인다 그러는데 저는 이때 메르스 사건 때 박근혜 정권은 무능 때문에 상당히 무너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정말로 이 메르스 사건 나고 그야말로 문영표 장관이 정말로 우왕좌왕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로 현장에 직접 가보는데 2주가 걸리고 이러면서 병은 계속 퍼져나가고 우리나라 이 소위 말하면 이 관료 시스템 자체가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정말로 엉망이었다.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뭐 용언을 뵐 수가 없고 연락이 안 되는 거니까 전 김기춘 실장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보다는 아마 의원내각제 총리 정도면 됐을 텐데 우리 대통령은 대통령이 하다못해 하숙군용 고장난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 말하면 유엔에 대표하는 것까지 다 해야 돼요. 그게 신선하긴 한데 좀 맞춤 대통령이기 때문에 하숙구멍. 하숙구멍. 그런데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것을 다 선수하기에는 상당히 너무 우아했고 신비적인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관료 시스템이 안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저는 이거 나타나는 걸 보면 메르스 건 보면서 이거 세월호 재판이구나. 그래서 5년 못 치른 거다. 박 전 대통령이 정말로 바리바리 하든지 아니면 관료들이 정말 똑똑하든지. 정윤회 사건 났을 때만 해도 뭐 좀 정신 차렸으면 되는데 3인방 붙들어 놓고 그러다가. 그렇죠. 이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아마 유일하게 하나 한 거죠. 정말. 이분들도 생각해서 이것도 세월호 짱 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지 관리만 한 거예요. 이종훈 실장님. 네, 사실 써놓은 건 이겁니다. 자라 보고 놀란 한숨,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가 이제 세월호 사건 때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지금 발단이 된 2015년 7월 이병기 비서실장이 한 말, 메르스 유가족들이 사전에 제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라라는 말을 사실 쭉 보면서 이해하고 싶었어요. 자꾸. 왜냐하면 자 세월호 때 어떤 그 잘못된 게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특히나 유족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의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특히나 이 전염병 같은 건 병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유언비어에 대한 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건 정보를 통제해야 되고 정보를 통제하려면 특히나 유족들에 대해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가서 카운터파트로 상대를 하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
그래서 유가족들이 안심을 하고 유가족들이 이 따로 언론들에게 부정확한 어떤 정보가 새어나오지 않게끔 해주는 물론 것이 그건 그게 필요하죠. 이제 정보 통제거든요. 예, 예, 리스크 예. 관리. 그런데 이것을 마치 네. 뭐 제어하려고 네. 대응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 이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제어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보여서 네. 그건 문제가 있죠. 예. 서영호 소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국가 경영, 국정 운영 어렵지 않아요. 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국가에 대한 대책은 없어도 예. 화이트 리스트, 블랙 리스트 찍어낼 수 있는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권력 기관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를 운영할, 국정을 운영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에 302명이 사망했고 메르스에서 182명의 사상자 중에서 32명이 사망했고 AI 파동, 지진 그리고 끝끝내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괴멸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불행한 국민의 선택은 불행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 이 역사의 교훈 잊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6시 4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스라는 회사의 주인 찾아주기 오늘 제2탄 시작하겠습니다. 의법 조치하세요. 유가족 동향에 특히 관심 가진 이유는 뭘까요? 국민 동요를 막기 위해서? 정부 상대로 소송을 걸까 봐? 정부 이미지 걱정 때문에 세월호처럼 될까 봐? 들어보실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얼씬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손 씻기라든가 또는 또 몇 가지 건강 그 습관을 잘만 실천하면 메르스 같은 거는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메르스는 말하자면 중동에서 그 중동식 독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로서는 이제 처음 그 독감 종류지만 겪어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처음 겪는 거라서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우리 학생 여러분들 복지부 장관이 대면 보고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용안 뵙기가 이렇게 멀고 어려워서야 세월호 당일에 보고된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예요, 지금. 살려야 한다는 누가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이것도 또 이상하네, 진짜. 살려야 한다. 그래 놓고. 감염병 희생자 유가족이라는 점에서 모임화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청와대 수석비서관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가대상 손배소 추진 그 모니터링 잘해가지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세요. 그리고 지나치게 정부 관심 보이지 마세요. 상가세요.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휴일 행보 이거 아주 특히 동적 이미지를 강화되도록 하세요.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있는 서울대 병원을 방문해서 아주 동적으로 바삐 움직이는 대통령 모습을 잘 알리세요. 온라인상에 대통령 표면 내용이 있으면은 반드시 찾아내서 위반 경우에 평소에 음식 골고루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생활 주변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는 이런 그 좋은 습관을 몸에 붙이면은 이런 그 전염병들은 얼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 확인, 예방 홍보와 의료인들에 대한 신고 안내 등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메르스가 확대되지 않도록 어떤 완전한 그 격리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오늘 논의를 하고 또 그 병원이나 또 거기에 관리자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접촉이 있었다 할 때에는 그 확실하게 차단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논의를 해보고 또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홍보를 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늘 짧은 논평 그러나 아주 의미 있는 논평을 주시는 노영희 변호사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세월호 사태에서 교훈을 얻은 것이 아닌가.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아니면 놀랬으니까 그때 하도 그렇죠. 놀래서. 그리고 본인들이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사전에 차단한다 그런 아주 근원적인 문제점이 나중에 발견될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대처한 것 같고요. 예.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도대체가 이게 지금 수석 보고서 회의록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수석 비서관이. 네, 수석 비서관 회의록에서. 그럼 도대체 그 회의록에서 좀 제대로 대처한 거, 국민을 위해서 한 거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까? 왜 맨날 이런 것만 나오는지 정말 제가 너무
속상하고 예. 정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아니 도대체 메르스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요. 이런 대응법을 썼다는 거예요. 방역보다 그 유가족 모임 통제하세요. 응? 그 자꾸 몰려다니면서 시끄럽게 하지 않도록 잘 통제하세요. 이게 MBN이 확인한 당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록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 유가족 동향 감시를 했다고 보세요. 살려야 한다더니 박근혜 정부의 기막힌 지시를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살려야 한다. 말로는 살려야 한다. 세월호 때도 살려야 한다. 왜 구명조끼 좀 입히지? 네? 살려야 한다. 그래놓고 2015년 5월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하고 6개월간 16,693명이 격리됐으며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38명이 사망한 정말 엄청난 사태였습니다. 확진자 발생 6일 뒤에야 문영표 당시 보건